중급이죠. 중급. 요 그림은 이제 아까 조금 전에 아까 그림 그린 내용입니다. 그죠? 그러면 그 절지에 대한 것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시간을 좀 단축시키기 위해서 혹시 잘 안 되면 바로 질문 주셔도 됩니다. 자, 12운성과 12신사를 같이 갑니다. 같이 가요. 같이 가는데 자, 여기 절지가 이렇게 오행별로 양간과 음간이 있습니다. 양간과 음간이 그 자리가 양은 양지의 자리, 음은 음지지의 자리가 바로 절지에 해당됩니다. 그 절에서 짚어나가면 됩니다. 양간은 순행하면서 절태, 양생, 욕대, 근황, 세병, 사묘로 짚어가고 음간은 그것은 역기식의 반대 방향이죠. 절지부터 절태, 양생, 욕등을 거꾸로 짚어나가면 된다라는 건데 이것들은 12운성이라는 거는 그 천간의 글자들이 기운의 크기를 말합니다. 기운의 크기. 예를 들어서 간목일간이 신금에 있을 때는 절지, 그리고 간목의 에너지가 완전히 절당했다라는 거잖아요. 절은 뭐라 한다 했습니까? 아까 혼백이 분리되다라고 했잖아요. 완전히 에너지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갑이라는 글자가 에너지가 없는 상태에 있으면 어떻겠습니까? 그 에너지 자체를 갑이라는 지 본래의 에너지를 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에너지를 기분. 그런 상태를 말하는데 이 상태들은 전부 에너지의 크기를 말하고 요거는 말 그대로 신사를 말하다. 에너지가 없는 상태에서는 자 간목일간이 신금 자리에 있으면 이미 절지죠. 간목이 절지인데 자 조금 더 그러면 다시 올해가 이제 이 4년이니까 자 개수시죠. 개수인간이 여기는 뭡니까? 여기가 절지잖아. 음의 절지는 절태, 이제 잉태하다. 그죠? 절태. 태는 신살은 제살이다. 그래 개수의 에너지의 힘을 볼 때는 이제 막 잉태하는 보이지 않는 어머니, 사람으로 보면 어머니 뱃속에 있는 사람이 쥐가 뭐 할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뭐 하지. 어머니 뱃속에 갇혀져 있는 상태인데 아직까지 뭔가 모양이 안 드러나는 상태인데 그죠? 뭘 하겠습니까? 그러나 세상 밖의 입장에서 우리 속세의 입장에서 이야기하면 그 상태가 제살인 상태다. 제살이란 97쪽에 잠깐 보겠습니다. 97쪽에 네모의 그림 밑에 12신살 조견표 해놔고 밑에 제살 두 번째 제살 있죠. 제살은 수옥살이라 하고 그죠? 구속, 감금, 송사, 납치, 사고 어머니 뱃속에 있는 상황에 어떤 그런 상황을 현실적 상황으로 그죠? 비춰져 재해석해 놨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여기에 지금 책에 있는 12신살 조견표는 옛날에 이걸 내가 그림을 안 그려놓으려 하다가 그려놓은 이유는 뭐냐면 옛날에는 이렇게 봤다. 근데 지금은 재해석은 우리가 일간 위주, 일주 위주이기 때문에 제가 이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요거는 뭐냐면 옛날에 당사주적 고법에 옛날 고법 명리학에서 나온 띠 기준으로 한 거예요. 띠 기준. 그래서 띠 기준으로 했다는 걸 뭐하면 삼합의 원리. 지금 아직 우리 기초과정 하시는 사람들은 삼합을 안 했지만 중국은 이미 삼합을 아시니까 삼합은 예를 들어서 인오술 삼합이면 범띠하고 말띠하고 개띠는 요 다음부터 시작해서 인오술 다음 뭡니까? 해부터 시작한다. 해자축 이렇게 나가잖아요. 해가 절지가 되고 급살이 되고 띠 기준은 띠. 이 세 개 띠가 같이 움직여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좀 고급. 지금은 어떻습니까? 띠로 뭉치가 생기는 게 아니고 각 개인의 정신적 성정을 가지고 혼백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간목이면은 간목은 요 자리가 그죠?
요거는 병화라면, 요 화라면, 화는 이 자리들이 절지다 이 말이에요. 이 자리. 요 인목은 인호, 술, 뭐 인목은 절전에 여기가 절제야 되거든. 다르죠. 요거는 좀 몽땅 떨어서 범띠, 말띠, 뭐 개띠 이래갖고 이제 띠 개념으로 요거는 명리적으로 한번 고법 옛날에 띠 기준으로 할 때 그래서 안 실어 놓을 수가 없고 왜냐하면 명리는 학문을 계속 이 독학으로도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뭔가 스스로 결정 내릴 수는 없지만은 결론을 내릴 수는 없지만은 많은 학문을 공부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또 해요. 이 보면 호기심이 많은 선생님들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많은 걸 습득하거든.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를 모르지만 그러다 보면 많은 걸 알고 계시는데 그 다음에 제가 이야기 하잖아요. 누군가가 다른 선생님들이 이야기하면 내가 알고 있는 게 내 먼저 자리하고 있잖아요. 내게 맞는 줄 알아요. 잘 안 바꾸죠. 골프도 마찬가지죠. 잘못된 스윙을 내가 이겨나누면 이 근육이 기억을 하거든요. 나중에 고치려고 하면 힘들어집니다. 맞아요. 모든 운동들도 그래. 모든 게 그러한 거와 마찬가지로 맥락으로 지식도 머릿속에 있는 것도 이러면 먼저 가지고 있는 것이 내 속에 먼저 자리하고 있는 것이 정답인 줄 아세요. 그래서 그걸 이제 이해를 시키려고 하면 이제 많은 자료들을 끌어 넣어가지고 그렇게 이제 설명을 해드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책에는 제가 저렇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다 같이 설명드리려고. 그래서 요래하다. 그러면 자 개수는 계속하겠습니다. 지금 무슨 달이죠? 지금 7월이면 미달이네요. 미달이면 뭡니까? 자, 절. 음간이니까 절이는 뭐지요? 요는 묘지, 묘. 12운성으로는 지금 묘달이에요, 묘달. 이미 달은 정해져가 있잖아. 요 입장에서 보면 미달은 미월 7월은 12운성으로 볼 때는 묘달이고 묘에 해당되는 달이고 그죠? 묘에 해당되는 달이고 또 12신살로 보면 묘는 화계에 해당되는 달이다. 이렇게 보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화계는 뭔지 한번 볼까요? 자, 한 장 넘기는 99쪽에 보면 12번에 이제 화계살, 화려하고 안정되고 빛이 난다는 그런 이제 길성인데, 그죠? 스님, 도사, 의사, 의학, 법조인 뭐 이런 화계살이 명이 많으면 난 거고, 그래서 총명한 문장도 있고 뭐 쭉 해놨죠. 이러한 어떤 환경들이 나한테 일어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보다. 자, 그럼 올해는 아까 이야기했죠. 올해는 을사 4년이니까 올해는 12신살로서는 뭡니까? 12신살로서는 절태니까 잉태 제살이다. 제살. 급살이 지나서 제살. 아까 제살 했죠? 제살. 그러니 제살은 수옥살. 왜 수옥살이에요? 잉태 어머니 뱃속에 갇혀져 있으니까 라는 거고. 그 다음에 또 한 칸 더 가면은 또 천살로 넘어가죠. 그 지금은 시기가 상당히 내한테 기운이 안 좋다. 좋을 때가 아니다라는 거죠. 지금도 그렇지만 과거에도 이 12신살, 12운성을 굉장히 많이 봐요. 많이 봐. 그래서 오늘 좀 뭔가는 좀 기운이 안 좋으면 좀 주의해야겠다. 뭐 제 책에도 나중에 신살 다른 기타 신살들 할 때 내가 또 뭐 이사하는 거니 그다음에 삼재니 이런 것에 대해서 내가 통상적으로 좀 많이 활용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언급을 해놨는데 거기서 따로 설명드리겠지만 이 정도는. 근데 일반적으로 지금 우리 같은 경우는 이게 보이면 지금처럼 또 따로 질문을 하거나 또는 명을 이래 풀이하려고 보다가 보면 또 보이는 게 있어요. 그럼 그때는 올해는 뭐 좀 각별히 좀 주의를 하셔야 되겠다. 왜냐하면 여기에 해당되는 만약에 오늘 제살의 입장, 올해가 아니라 올해에 제살의 입장이 걸렸잖아요. 그러면
이 사라 하는 글자가 내 명에서 온전하게 뿌리 잘 내려서 잘 있다면 그렇게 나쁘지 않아. 잘 지나가. 잘. 요거는 음양적으로, 음양 오행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요게 뿌리도 없고 잘 외통수 걸려 있어. 사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자, 이 사라는 글자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뭐 예를 들어서 여기에 있다. 여기는 어디 있을 수가 있는데 제가 드리고자 하는 얘기는 여기에 만약 여기 개수가 있고 그죠? 또 요 옆에는 또 다른 수 사해 충이 되는 또 사가 있고 여기 또 예를 들어서 뭐 금이 있든 그렇죠. 여하튼 이 기운을 설계하는 토도 설계하고 화생토 해줘야 되니까 지 기운이 빠질 거 아닙니까? 그 뭐 수가 있든 그죠? 금이 있든 이거는 화로 입장에서 다 기운을 빼줘야 되잖아요. 받지를 못하는 화는 누구한테 받노? 목한테밖에 못 받잖아요. 그 외에는 야가 지금 완전히 바둑판의 아다리 신세죠. 꼼짝 못하는 아다리 신세 아닙니까? 그러면은 야의 에너지는 어떻습니까? 상당히 약하잖아. 그죠? 야의 위급하다 말이야. 그런 상황에서는 제살이 가동된다. 그런 상황에서. 그죠? 그래서 그러한 어떠한 환경에 처해져 있는지, 그죠? 올해서, 그죠? 그러니까 올해는 사라는 글자가 내한테 제살에 해당되니까 그러면 사라는 글자가 내 명에 있나 없나를 확인하고 또 운에서는 1년의 운이 오니까 1년의 운 중에 가장 강할 때는 목화의 기운일 때 그리고 상반기 때 이런 얘기죠. 그 상반기 언제까지입니까? 미토 속에 또 이 정화가 있어요. 이 화의 기운이죠. 그냥 하반기 이제 넘어가야지 좀 여기 살에 대해서는 좀 묻어질 수도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신살로서는. 급살과 제살이 같이 가기 때문에. 근데 여기 보면 12신살의 이쪽 한번 볼게요. 지살은 생이라 했죠. 지살은 생지일 때 지살이고 이 생지라는 게 이거였거든요. 생지라는 게 여기서 12운성에서 이야기하는 생지는 자 한번 볼게요. 봄의 생지는 요거죠. 입춘에 있는 요거 생지고 또 여름 초입에 있는 입하가 있는 요것도 생지예요. 또 한번 볼게요. 가을 초입에 있는 입추가 있는 신이라는 글자도 생지예요. 또 겨울 입동에 있는 요 글자도 생지예요. 누구한테 생지예요? 볼게요. 야는 누구한테 생지였습니까? 야들한테 생지나. 절태양생. 요거는 병화와 무토한테의 생지다 이 말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산은 누구한테 생지입니까? 금한테 생지라. 절태양생. 산은 삼합을 하면 사유축으로 가잖아요. 금의 발생지예요. 또 신금은 신은 어디로 갑니까? 신자진수로 가잖아요. 양수의 생지다. 양수의 생지죠. 그 다음에 해는 해묘미로 가면 양목의 생지이다라는 거예요. 그 다 생지죠. 생지란 이게 4개의 글자들을 생지라 하는데 그 이 생지들의 글자들은 다 역마성 기운을 갖고 있다. 그래서 지살이라고 한다. 지살이 역마살이에요. 지살이 역마살이에요. 그럼 지살의 운이 되면 역마의 기운이 작동하다. 움직이려고 하는구나. 뭔가. 그런 것을 이야기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가 오면 사는 누구한테 생지였습니까? 아까 사유초라는 거. 금밀간에 금의 생지거든. 그래서 정확히 하면
양간의 경금의 생지예요. 금의 생지거든. 사유축으로 가네요. 그러면은 금일간자들한테는 특히 경금일간자는 원래 뭔가 새로운 뭔가를 하려고 시도 움직이고 변화하려고 한다. 어디로 나아가기 위해서? 금 환경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뭔가 시작하려고 하다라는 거거든요. 그렇게 또는 새로운 사업을 벌이려고 하든지 뭐를 통해서 화는 요 경금한테서요 사화는 관이거든요. 관의 관. 경금한테서 사화는 관을 통해서 새로운 금을 그죠? 금은 나의 기운이 나의 에너지는 자기 사업을 이야기하는 거죠. 내 개인 사업. 관을 통해서 내 개인 사업을 확장해 나가고자 한다. 이제 그런 이런 것들 그런 거죠. 그래서 각각의 생지들은 이 생지들은 그 오행의 양천간의 생지가 되고 자 개수의 생지는 어딘지 한번 보겠습니다. 개수의 생지는 어디입니까? 절, 태, 양, 생 여기가 생지가 되죠. 개수의 생지는 여기가 생지가 되고 자 아까 요 생지는 인목의 생지는 화토의 생지였고 화토라도 양간의 것이 생지입니다. 이 아들은 음수의 생지는 묘목에서 생긴다 이 말입니다. 묘목에서 생지가 되는 거죠. 자 원래 요인은 여기 이제 양간에서는 병사묘거든. 병사묘 임수에는 병사 죽는 자리입니다. 양수는 죽고 묘로 들어가는 죽음의 자리 사지가 되고 묘가 음일간한테는 생지가 된다. 그래서 음생 양사 음이 생하는 곳에 양이 죽는 곳이다라는 거죠. 그런 얘기 명리적에서 그러한 논리가 나온다. 요게 12운성과 12시살인데 연으로 볼 때 올해의 글자는 자 혹시 자기 일간 알고 계세요? 곽 선생님 일간 아세요? 일간이 뭐죠? 간목이세요? 자 간목이면은 올해 한번 볼게요. 간목이면 여기거든. 그러면 여기는 이제 가을의 기운이잖아. 계절적으로 보면 가을의 기준일 때는 내가 내한테의 에너지가 유리하지 않다라는 거죠. 명리학적으로 이야기하면 기운이 언제가 유리합니까? 절태양생 여기서 겨울서부터 생기죠. 겨울서부터 양생 욕대 근화 전병정 가을은 목화 늦겨울부터 해서 봄 여름에가 가장 나한테는 기운이 좋을 때다라는 거죠. 좋을 때. 그죠? 그래 보면은 올해는 4년이니까 계절적으로 보면 4년이니까 간목한테는 절태양생 욕대근왕세 병지에 놓여져 있죠. 올해 지지는 병지예요. 병지란 쇠. 그러면 우리 육신이 몸이 좀 쇠약해지고 병들어야 가는 시기. 그러면 이미 이때 시기는 언제쯤입니까? 우리 인생 전반적으로 볼 때는 저때 시기 같으면 한 50대 후반, 이제 한 60대, 이제 이 정도로 이제 우리 에너지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에너지가 몸은 아직까지 뭐 건장한 것 같지만은 어떻습니까? 우리 몸을서만 좀 분리할 때도 있어요. 그래 정신적 에너지를 더 충전을 시켜야 되거든. 그죠? 내가 몸소 막 뛰어서 사업을 계속 펼쳐져 나가고자 할 게 아니라, 그걸 이제 조금 더, 뭐, 내적 구조조정이랄까? 그렇게 이제 어떤 정신적으로, 조금 더 외적 성장이 아니라 내적 성장 위주로 뭔가 꾸려나감이 마땅하다라는 거죠. 이제 그러할 시기다라는 거예요. 그 일대 에너지가 이제 외적 성장해 나가면, 예를 들어서 외적 성장해 나가면 어떻습니까? 그 다음에는 뭡니까? 오라는 글자 오죠. 그 다음에 또 미라는 글자 옵니다. 언제부터? 여기서
외적 성장을 계속 해나가면 병드는 시기에서 죽고 묘로 들어갑니다. 에너지가 점점 하강합니다. 그래 이때는 뭡니까? 정신적인 것을 쓰라 했잖아요. 외형적 포장도 이미 이때는 뭡니까? 제왕 다음에는 쇠, 내가 현장에서 물러남, 제왕적인 물러남. 이때는 내가 몸보다 아까 감독 이야기 했잖아요. 물러나서 내 뭔가를 이세를 기르거나 또 내 정신적인 것을 내가 관리 감독하고 코치가 되고 내가 다른 사람을 부리거나 또 아니면은 내 외형적 성장이 아닌 내적 성장을 하거나 라는 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병사묘를. 근데 그러한 형태로 지금부터 몇 년간은 그렇게 이제 사업적이거나 내 어떤 환경들을 방향성을 몰고 가는 게 유리할 것이다. 그러면 언제 재확산하거나 언제 해야 되노? 할 때는 생지가 놓여질 때. 생이 언제입니까? 절대양생. 해년이 오거든. 이런 얘기예요. 그럼 아직 한참 기다려야 되잖아. 지금은 뭔가 내적으로 외적 성장보다 지금 내실 관리를 하다가 딱 벼르고 있는 거죠. 이때 이제 또 연구하고 새로운 것을 개발하고 한 다음에 여기서 출시를 하다. 새로운 제품을. 이런 것들이에요. 이게 이제 계속 같은 맥락으로 이게 이 돌아감이거든요. 이게 이제 하나의 이 자연이 변하는 메커니즘을 우리 사람들 사는 사회에서 이제 적용시키는 거죠. 이게 이제 다시 이야기하는 그 인문학적으로서의 쓰임이에요. 자연의 어떤 변화하는 것을 우리 사람이 어떤 일생 살아나가는 데 있어서의 그 변화함을 적용해서 끌어다 쓰는 거죠. 그죠? 이래 하면 이제 인문학이라 했는 게 우리 모든 리기론 할 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우주 천지의 만물에 하늘 아래 모든 만물에 기운이 있다. 그 사람을 비롯한 모든 만물들이 누구의 지배를 받습니까? 하늘의 이치의 기운을 받는다 했잖아. 우리 나름의 기를 갖고 있지만 그 기는 하늘의 이치가 있다 이거죠. 그래서 그 지배받는다. 그러니까 고로 이 자연의 변한 순리적인 메커니즘을 안 따른다는 거는 좀 이상한 거죠. 몰라서 못 따르는 거지. 그래 우리가 배우면서 이제 그걸 이해를 하고 그걸 이제 우리 사람 살아날 때 또 같이 있게 이제 보람 있게 쓰이죠. 그런 과정에서 배우는 거예요. 이렇게 해석을 하다라는 거죠. 자, 7월 달이다. 미달. 1년도 사실 짧게 갑니다. 진짜로. 1년 중에도 사계절이 있잖아요. 1년 다가 아니거든 따지고 보면. 원래 이제 미달 같으면 어떻습니까? 우리 간목일간자한테 미달은 묘자리예요. 이달 한 달은. 그죠? 묘자리는 기운이 거의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는 기운이 아니라 그냥 연구하고 새로운 정신적으로 내가 개발하고 머리만 써야 돼. 지금은 내가 해가지고 뭔가를 펼쳐질 상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또 신살로서는 화개살에 해당되는구나. 뭔가 아름답고 이러하지만 지금은 묘의 상황이기 때문에 에너지가 내는 나의 정신적 환경에서는 묘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 에너지를 내가 진짜 몸도 건강하고 뭐라도 역발산 기계에서 진짜 다 할 것 같지만 내가 만약에 그런 식으로 했을 때 행동하고 외형적으로 어떤 행동을 하고 몸을 썼을 때 어떨까요? 그만큼 내가 기대했던 만큼 나올 수가 없다. 왜? 에너지가 묘의 상태이기 때문에. 그럼 그때는 우리가 조용히 앉아서 머리를 써야 돼. 내가 이걸 지금 당장 출시하는 것도 아니고 뭐 할 게 아니라 조금 더 기다림이죠. 기다렸다가 이때쯤부터 이제 재가동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자연의 변화하는 것에서 내가 세상 살아가는 지혜를 배우는 기다림, 또 다가감. 그죠? 이 타이밍을 찾는 거예요. 이게 명리학을 배우는 가장 근본 이치다. 이게 이래서 12우선과 12신사를 이렇게 해서 활용을 이렇게 한다라는 거죠. 아까 우리 간목일간자 신사는 뭐였죠? 아까 절대양생육대 건왕쇠병 사지였나? 절대양생육대 건왕쇠 병지니까 그죠? 병지 역마살에 해당되네. 원래 역마살.
원래 역마살 때는 이동해서 뭔가를 하려고 하는 말이 좀 다닐 수 있는 저는 여행도 다니시는 것도 좋습니다. 역마살 또 뭔가 이제 이동하려고 하는 그러한 환경들에 놓이게 되거나 또 그런 이제 이 생각을 가지게 된다라는 거죠. 이제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돈을 수입을 얻는다 하더라도 뭔가 역마를 통해서 이동해서 좀 먼 곳에서 걸어서 돈을 오게 한다든지 어떤 그런 것을 말하다라는 거죠. 예. 자, 12운성하고 12신살이 이렇게 해서 좀 이해는 되셨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중급에 해당되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또 계시고, 또 실제 또 후반전에는 기초과정은 아니세요. 전반전에는 기초과정이지만은. 그래서 좀, 요런 게 있구나. 이해가 안 되시더라도, 요런 게 있구나. 나중에 또 이것도 언제나 또 한번 들을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때, 오늘 들었던 것이 또 새로운 또 기억해낼 수 있고, 그죠? 이렇게 해서 명작이 이렇게 이런 것도 있구나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혹시 질문 있으시면 질문. 그럼 한 10분 정도 일찍 수업을 끝내는데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